인류는 왜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물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깊고도 오래된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그림자 아래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생각할 거리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잔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기록, 전쟁의 연대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914년 여름, 발칸반도의 작은 도시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처럼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죠. 당시 복잡하게 얽혀있던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팽팽한 신경전은 이 작은 불씨 하나로 순식간에 거대한 전쟁의 불길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파괴의 서막이었습니다. 기관총과 독가스, 전차와 전투기 같은 신무기가 등장하며 전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고통과 절망에 시달렸고 독가스 공격으로 혼탁해진 전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산산조각 냈죠. 이 끔찍한 비극은 4년여 만에 막을 내렸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이름 아래 패전국에 가혹한 짐을 지었고 이는 평화 대신 깊은 원한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깊어진 골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 입은 대륙 위에서 민족주의와 이념 대립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결국 또 다른 파국을 향한 불안한 전조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1930년대 경제 대공황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은 민중의 분노와 불안감을 자극하며 강력한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은 그의 선동에 열광했고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미래의 어둠을 알아채지 못했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억압받았던 독일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그는 유럽 대륙을 다시 한번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깊은 상처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의 충격적인 이미지들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파괴를 가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한 번의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망각한 채 더욱 거대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전쟁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대기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불길이 간신히 잦아들었을 때 인류는 비로소 평화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채 꽃 피우기도 전에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지고 말았죠. 전 세계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지만 승전국들이 품었던 각기 다른 이상과 이념은 오히려 더욱 깊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은 서로를 경계하며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냉전이라는 이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냉전은 직접적인 포성이 오가는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과 압박은 어느 전쟁 못지않게 전 세계를 짓눌렀죠. 핵무기라는 인류 최악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개발되면서 단 한 번의 오판이 지구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인류의 머리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괴수가 서로를 노려보며 숨죽이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서로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 했지만 이 두 이념 진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강대국들은 직접 병력을 파견하는 대신 약소국의 내부 분쟁에 개입하거나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전쟁을 조장했던 것이죠. 냉전 시대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세워진 베를린 장벽은 단순히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을, 한 가족을, 그리고 자유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념으로 세계를 완벽하게 갈라놓은 분단의 상징이었죠. 장벽 너머로 애타게 가족을 부르짖던 이들의 절규는 이념의 장막이 얼마나 잔인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핵전쟁의 문턱까지 다가섰던 아찔한 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겨누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양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했죠.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는 냉전 시대가 안고 있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국 전쟁 또한 이 냉전의 비극적인 산물이었습니다. 38선이라는 이름으로 그어진 가상의 경계는 강대국들의 이념 대결에 의해 실제적인 분단의 철책으로 변모했고 결국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고아가 발생하고 가족들이 생이별했으며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은 냉전 시대의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베트남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벌어진 잔혹한 게릴라전은 그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려운 혼란과 공포를 낳았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이념 대결의 희생양이 된 베트남 국민들은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쳐나와야 했죠. 마치 바둑판 위 말처럼 이용당했던 약소국들의 비극은 이념의 장막이 드리운 시대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쓰라린 교훈 중 하나일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악수가 오가는 듯 보였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 이면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첨예한 견제와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쟁이 전 세계를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가두었고 인류는 핵전쟁의 위협과 대리전의 비극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쟁의 방식은 바뀌었을지언정 파괴와 고통, 그리고 분열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았던 것이죠. 이처럼 길고 어두웠던 냉전의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이념의 장막이 걷히고 난 뒤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냉전의 긴 그림자가 걷히고 이념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과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진정한 평화를 기대했을까요? 아쉽게도 인류의 전쟁사는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 갈등과 파괴는 다른 얼굴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전 대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즉 테러라는 이름의 전쟁이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테러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나고 세계무역센터의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던 그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와 무력감을 안겨주었죠. 하늘을 찌르던 문명의 상징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정규군끼리 전선을 마주하고 싸우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장 세력이나 특정 이념을 추종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급격히 변화했죠. 이른바 비대칭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혹은 국가와 비국가 집단 간의 전력 격차가 클 때 약한 쪽이 게릴라전이나 테러 같은 비정규적인 수단으로 맞서는 방식이 빈번해진 것이죠. 중동 지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분출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역 분쟁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야 했죠. 폐허가 된 도시를 떠도는 사람들의 모습은 강대국들의 이념 대결이 낳았던 비극과는 또 다른 현대사회의 복잡한 전쟁이 가져오는 참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갈등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늘 위를 소리 없이 날아다니는 드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표물을 타격하고 컴퓨터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사이버 전쟁은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는 등 전쟁은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은 인류에게 또 다른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죠.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즈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잔혹한 테러를 자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고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들의 활동은 전쟁의 개념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안보 환경이 얼마나 복잡다단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이처럼 냉전 이후의 세계는 평화라는 이름 아래 잠시 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실상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 대신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전면전 대신 비대칭적 충돌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인류는 과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과거의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영원히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비단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테니까요. 이처럼 복잡다단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이어진 전쟁의 역사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끔찍한 세계대전의 참상과 냉전 시대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인류는 파괴와 재건의 고통스러운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이죠.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비극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와 주권이라는 오래된 명분 아래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참혹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전면전 양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옷을 갈아입고 다시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죠.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은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식량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은 수많은 기후 난민을 발생시키고 이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면서 기존 사회와의 갈등은 물론 국가 간의 자원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마치 생존 게임처럼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을 촉발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위협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국가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어버렸죠. 눈에 보이는 총칼 대신 코드와 데이터가 오가는 이곳에서는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고 사회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전과 심리전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양상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세계 각국은 군비 통제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첨단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더욱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살상 무기나 생화학 무기처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미래의 전쟁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의 비극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피어난 평화를 향한 숭고한 노력 또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모여 지금의 인류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위의 물결, 국제 협력을 위한 굳건한 약속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이자 숙제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간 전쟁을 겪으며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동시에 셀 수 없는 파괴와 비극을 반복해왔죠. 시대와 기술이 달라져도 전쟁이 가져오는 고통과 상실감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전쟁의 고리를 과연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용기 있는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전쟁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이 전쟁의 연대기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